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배추 모종이나 김장배추 무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미리미리 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일반 화학 농약을 활용하지 않고 오늘은 특별하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선 밭 만드는 과정을 한 달 정도 이렇게 길게 잡지 않고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밭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총 4가지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김장무와 김장배추 밭 만들 때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 일반 화학 농약을 활용하지 않고 충분하게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니까요. 올해는 꼭 한번 우리 가족이 먹을 김장김치를 위해서라도 유기농 재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 화학 농약으로 가장 많이 넣어주는 것이 석회고토와 그리고 복합비료일 것 같아요. 석회고토와 복합비료 같은 날 뿌릴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석회고토와 질소성분이 만나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방출하게 되고 질소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석회고토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모종이나 씨앗 파종하기 전 보통 4주 전에 뿌려주고 밭을 갈아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쯤에 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고토와 복합비료를 밭 만드는 과정에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밭 만들기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일주일 안에 완성할 수 있는 밭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화학비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주일 만에 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학비료 하게 되면 붕소비료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장배추와 김장무 모두 이 붕소비료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종 심을 때 이렇게 토양살충제도 넣어주기 마련인데요. 이런 화학비료나 농약을 넣지 않고서도 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일염과 바닷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바닷물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붕소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칼슘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밭 만들기 과정에서 복합비료를 넣고 붕소라든지 이런 미량요소를 추가해주기 마련인데 이런 화학비료를 대신해서 천일염이나 바닷물을 이용해가지고 밭 만들기 과정에서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닷물이지만 바닷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일염을 녹여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또는 밑거름용이기 때문에 모래와 섞어가지고 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여서 밑거름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을 보게 되면 평당 10에서 20g 정도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닷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50배 정도 물에 희석해가지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한 평당 천일염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천일염 1스푼 정도가 13g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평당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바닷물 사용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에서도 활용 방법을 공지하고 있는데요. 각종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김장배추나 김장무 재배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질소성분과 그리고 칼슘이나 칼륨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바닷물을 그대로 농작물에 활용하게 되면 농작물이 오히려 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희석 비율을 이용해서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작물별로 바닷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도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100배로 희석해서 사용했을 경우 대부분의 작물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일염을 토양살충제나 토양살균제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이렇게 다양한 균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충피에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김장무와 김장배추에 필요한 다량요소와 미량요소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균, 살충 효과도 있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나 토양살균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계란 껍질인데요. 계란 껍질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활용하게 되면 김장배추와 김장무 재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칼슘을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토양 개량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 껍질을 밑거름용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란 껍질을 모아주신 이후에 깨끗이 씻어서 한번 말려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렸다 하더라도 계란 껍질에 남아있을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이후에는 분쇄기를 이용해서 곱게 갈아주시고요. 곱게 간 계란 껍질은 상온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주시게 되면 꽤 오랫동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식초에 바로 식혀가지고 칼슘을 빼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칼슘 액을 만들어가지고 연면시비용으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 껍질을 대신해서 집이 단독주택이고 화덕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째를 이용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거든요. 나무째에는 칼슘과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붕수와 구리, 아연, 황과 같은 미량 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칼슘 성분이 20% 이상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키는데 이 나무째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무째 또한 나무째에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그 열기를 식힌 다음에 바로 밀봉해서 보관해 주게 되면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나무째를 식힌 이후에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무째를 식히고 바로 밀봉해서 보관해 주게 되면 꽤 오랫동안 사용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밑거름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감자 심을 때 보통 나누기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때 이 나무째를 활용해서 아무리 작업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무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셔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퇴비인데요. 복합비료를 대신해서 이 유기질 비료를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10평 기준으로 해서 20kg짜리 5포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텃밭 비옥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텃밭 비옥도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 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퇴비 양은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넣고 밭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퇴비가스가 방출하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적어도 2주에서 3주 전 뿌려가지고 충분하게 퇴비가스를 빼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일주일 안에 김장 배추, 김장 무 밥 만들기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비가스를 더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래 사용할 퇴비를 그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조금 더 일찍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2년 전 이렇게 빨리 구입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퇴비가스가 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작물을 심기 한 달 전부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퇴비를 찢어놔 주세요. 그러면 퇴비가스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퇴비가스를 빼준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퇴비가스가 방출되니까요. 밥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학비료 없이 김장배추, 김장무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활착되는 그런 텃밭 작물이고, 그리고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두 작물 모두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밑거름을 넣고 곱게 그리고 깊이 갈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밥 만들기 기간을 단축시킨다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밥 만들기 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좋으니까요.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정도에 나가셔가지고 밭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